마왕, 조조찬, 돌고래 애호가 부르는 이름은 제각각이지만 누구나가 이제 인정하는 시리즈의 간판가도 같은 캐릭터죠. 애니메이션 기준 2부 맨 마지막에 잠깐 얼굴을 드러내면서 3부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. 3부의 시작부터 감옥에 갇혀있는 좀 파격적인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요. 물론 이건 각성한 스탠드 능력 때문에 자진해서 감옥에 들어왔다고 봐야 하긴 하겠지만요. 홀리의 회상 속에서는 굉장히 선하고 착한 아이였는데 이게 뭐 홀리의 망상이었던 건지는 몰라도 엄마를 보자마자 페류님 받고 시작하죠. 그래도 이게 또 마냥 홀리의 망상은 아니었던 건지 나중에 수지큐의 사진을 보면은 한 중학교 졸업 때까지는 또 홀리랑 사이가 좋았던 걸로 보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런 좀 어흐한 삐뚤어진 계기에 대해서 다루는 동인지 같은 것도 좀 있고요. 믿기지는 않지만 3부 당시의 나이는 17세. 고등학생의 나이에 불과하지만 이미 완성되어 있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여주죠. 어장님이 처음부터 완벽무결한 영웅을 모티브로 했다고 한 만큼 다른 역대의 주인공들과도 비교를 했을 때 셋의 총합치도 가장 높고 가장 육각형에 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죠. 조타로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한다면 역시 모자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약간 머리카락과 이미 동화한 것처럼 보이는, 아마 뭐 실제로 동화되어 있는 건 아니고 모자 이 끝부분이 머리카락처럼 처리가 되어 있더라고요. 작중에서는 모자를 벗은 모습이 타이한 게 딱 한 번, 그리고 다이로 벗은 게 한 두 번 정도 나오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타이로 벗겨지는 건 굉장히 싫어하는지 6부에서는 혼수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모자를 벗기려고 하면 갑자기 물건을 다 때려 부수는 기행을 보여주기도 했고요. 3부부터 6부까지 걸쳐서 꽤나 많은 전투를 치렀던 조타로지만 전투 중에 모자가 벗겨졌던 건 은두루 정도밖엔 기억이 안 나네요. 뭐 그렇게 3부에선 동료들과 여행을 떠나서 무사히 디오를 해치우고 일본으로 돌아오게 되죠. 아무래도 이 무렵이 조타로의 인생에서 가장 평온했을 시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. 마음에 맞는 친구들과 멘토 역할을 해줄 조셉 같은 사람도 있었으니까. 이제 제 4부로 넘어서 말을 해보면 조셉의 유산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리오초로 오게 됩니다. 항렬상으로는 자신의 외삼촌인 이 스테이크 대가리에게 유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러 오게 되죠. 이때 조타로의 나이가 만 28세. 놀랍게도 양아치였던 거에 비해서 공부를 잘했는지 이 당시에 해양생물학의 학위를 취득하고 이미 학계에서는 꽤나 유명한 상태였다고 합니다. 아부 당시에 조리는 나이가 6세라는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은 23살 전에는 적어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. 물론 4부와 6부의 연재텀이 한 4년 정도는 있기 때문에 연재하고 있던 당시에 이런 설정이 있었는지까지는 잘 모르긴 하겠네요. 설정이 처음부터 있었다고 한다면 코이치한테는 조리는 모르는 표정을 계속 이렇게 지어준 게 너무 슬프게 느껴지긴 하네요. 4부에서는 이 이후로도 스테이크 대가리, 사자이상 대가리와 협력을 해서 결국 마을에 숨어있던 키라 요시카게를 처치하기에 이르죠. 그리고 5부에서는 코이치와 통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 잠깐 나오게 됩니다. 코이치와 통화를 하면서 이 3부에서 같이 찍었던 사진을 보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50일간의 여정이 조타로 인생에서 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네요. 화살에 대한 걸 추적했다고 하는 걸 보면 폴포리와는 그 이후로도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 같은데 과연 이 모습을 봤으면 무슨 생각을 했을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. 이제 6부로 넘어가 볼까요? 그린돌핀 스트리트 연구소에 투옥된 조린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근육이 쪽 빠진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. 과연 세월의 흐름은 피할 수 없었는지 스타플라티나도 되게 애겐애겐해져 버렸고요. 여태까지는 빈말로라도 부모다운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딸인 조리는 아버지인 조타로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 상태였었죠. 하지만 그 뒤로 조타로가 자신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이라든지 딸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었음을 전하고 조린도 그저 표현하는 방법이 어색했을 뿐 자신을 진짜로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후치 신부가 뺏어간 아버지의 디스크를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. 그 뒤로는 한동안 야채인간 상태가 되어서 등장이 없었다가 6부의 종반부에 조린이 전달해준 디스크를 통해 부활을 하게 되고 푸치와의 최종 결전에 임하게 됩니다. 하지만 결국은 각성한 푸치의 메이드 인 헤븐과 딸인 조린을 노리는 푸치의 공격에 허를 찔려서 패배하게 됩니다. 3부에서 조타로는 아이러니하게도 머리가 반으로 갈라져 죽는다는 예언을 받았었는데 그것이 뭔가 뒤늦게 실현되어져 버린 느낌이 드네요. 그 뒤로 세계에는 일순해버리고 이 당시에 사망해 있었던 조타로는 새로운 세계로는 오지 못하고 전혀 다른 인물로 대체되게 됩니다. 다만 이 이후에 엠포리어가 푸치를 쓰러뜨리면서 일순을 막아내는 데 성공을 하고 아이린과 만났듯이 조타로는 아니겠지만 그와 아주 닮은 누군가 또한 존재할 수도 있겠죠. 본편에서의 행적은 여기까지지만 아이즈 오브 헤븐이라고 하는 게임에도 조타로는 출연을 합니다. 이 게임에 대한 걸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디오가 조타로한테 승리를 한 평행세계가 있고 그 디오가 다른 평행세계들을 침략을 한다는 내용입니다. 이 디오는 6부에 나온 천국에 가는 방법을 자신이 이제 실현을 시켰는데 그 결과로 이제 더 월드 오버 헤븐이라고 하는 개초된 능력을 각성을 합니다. 간단하게 요약하면 현실을 개변시키는, 자기가 원하는 현실을 덮어씌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와, 이번엔 진짜 이겼다 했는데 또 같은 타입의 스탠드라는 개혁가를 당하고 스타플라티나 오버헤븐을 각성한 조타로한테 또 당하고 맙니다. 솔직히 말해서 이 게임이 좀 쓰레기 게임인데
엔딩만큼은 좀 괜찮아요. 조타로가 어린 조린을 모리오치에 이렇게 데리고 오거든요, 4부 시점에서. 그래서 본편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애정을 받고 있는 조린의 모습도 볼 수 있고, 오버헤븐 능력도 각성해서 1순을 당할 일도 없어졌으니까 뭐 정말 해피엔딩이라고 할 수 있죠. 작품 내에서도 거의 최고의 스탠드를 뽑히는 스타 플라티나, 그리고 조타로 자신의 강함도 포함을 해서 많은 매력을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인기를 누려왔던 주인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. 작품 내일 시간으로도 한 20년 이상, 그리고 현실의 연재 기간으로도 한 14년 동안 시리즈의 간판 역할을 해왔죠. 그래서 약간 편애를 받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, 의외로 머장님이 이제 매긴 순위에서는 8위밖에 안 되더라고요. 시게치랑 좋은 승부를 벌이는, 그래서 좀 의외였네요. 여기까지가 조타로 일생에 대해서였습니다. 저는 사실 1부나 2부보다 3부를 먼저 봤어가지고, 사실 저한테 조조 시리즈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조타로긴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지 매 부마다 다른 주인공들이 나와도 떠올리게 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. 그러면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. 이 아래 다ぜ.